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춤을 박종현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10%대의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낸 가운데 봉쇄 조치 해제로 경기 바닥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의 관심은 단연 지금의 유동성 파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있는데요. 금주 FOMC에서 연준은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줄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시장 한번 보시면 지금 지난주에 다우가 주간 단위로 10%, 우리 코스피도 10%대, 그리고 뭐 나스닥, 코스닥, 뭐 상해 할 것 없이 다 5%대의 매우 폭발적인 지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 거의 연중 고점이 한 90% 이상, 뭐 사실 코스닥은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했으니까 거의 빠른 회복세를 지금 보였고요. 반면에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이제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 한때 뭐 한 0.6% 하회했다가 지난주에 지금 한 주 동안 한 24bp 올라오면서 0.9%대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국내 금리도 지금 바닥 대비 지금 제법 많이 좀 올라왔어요. 확실히 위험 선호, 안전자산 기피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고요. 뭐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신흥국들 또 뭐 한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상당히 좀 비싸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유가도 보시면은 지금 뭐 한때 마이너스 갔던 게 지금 무색할 정도로 지금 유가가 한 40불대에 근접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 커져 있는 부분들, 또 뭐 감산 합의 그 연장에 대한 기대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뭐 구리 가격도 지금 약간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올라왔고, 반면에 이제 금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는 진짜 매우 그동안 조금 긴가민가 했던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려있는 부분들, 오늘 제가 그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1조 달러에 머물던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한때 4조 달러까지 급증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약간 보유자산을 축소하면서 3조 달러 수준까지 내려오다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떤 경기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7조 달러 넘어갔습니다.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면 한 3조 달러 정도 늘어난 건데, 3조 달러면 여러분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한 3,600조 원 정도거든요. 3,600조 원이면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한 1,800조 원 정도 되니까 2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GDP의 2배 정도 되는 규모가 지금 연준이 순수하게 풀어낸 그 보유자산, 그 유동성 규모가 그렇다는 거고, 지금 연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ECB, 유럽중앙은행, 그 다음에 뭐 BOJ, 일본, 뭐 BOE, 영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풀어낸 유동성들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른바 유동성 파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경기에 대한 바닥 통과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사실 매우 서프라이즈 했는데요. 원래 예상치는 지금 가장 최악이었었던 때가 지난 4월 달에 2,050만 건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가 이제 요번에는 한
800만 건 정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치는 지금 250만의 일자리가 오히려 이제 새롭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고용지표 나왔었을 때도 이제 임시직의 그 비중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올라왔고요. 뭐 실업률도 당초에는 뭐 한 15%가 3월이었다가 이제 그 한 20%까지 급증하지 않겠냐라고 걱정했었는데 뭐 다시 생각보다 좀 떨어지면서 고용시장 자체가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은 이미 충분히 풀려 있고 그 가운데에서 경제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회복세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뭐 지금 주식시장은 뭐 이보다 더 할 나위 없을 정도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던 거고요. 채권시장은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위험 자산의 선호로 인해서 이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에는 기피하게 되고 또 향후에 이제 생각보다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19의 그 확산 추세가 아직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차트 가끔 보여드린 것처럼 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그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확진자의 늘어나는 증가세가 뭐 생각보다 아주 그 지난번처럼 팬데믹 정도로 이렇게 아주 급격한 확산세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일일 확진자가 지금 다시 50명을 넘어서긴 했지만 뭐 하루에 뭐 몇백 명씩 나왔던 거하고는 조금은 그때 정도는 아니고 또 사람들도 정부 당국은 상당히 조금 우려하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밖에 다녀보고 뭐 음식점 뭐 이렇게 가보면 뭐 예전과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다만 이제 마스크는 많이 쓰고 있죠. 길거리 다니거나 이러는. 그래서 확실히 경제 충격은 이제 2분기가 가장 바닥이었고 뭐 이것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경기 회복의 속도가 뭐 얼마나 빠를 거냐 이 정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이게 U자인지 뭐 V자인지 아니면 기울기가 매우 완만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2분기를 바닥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정상화되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 이제 그 상황에서 유동성이 지금처럼 계속 풀리게 되면 일종의 이제 자산 가격이 이 과열을 빚는 이런 상황들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주가의 움직임이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와서 아주 그 금요일장에서도 엄청난 그 갭업 장세를 지금 보여줬는데 결국은 지금과 같이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경기의 방향성은 더 나빠지진 않을 테니까 계속해서 이제 위험자산의 어떤 강세를 좀 부추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 정도로 이제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하면 계속해서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언젠가는 좀 멈추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때가 흔히 말하는 이제 랠리의 끝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가 아주 중요한 지금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연준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을 이제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결국은 그 연준이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 지표와 이제 물가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 지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실업률이 아직도 떨어지긴 했지만 13%고 지금 일자리 수는 비록 250만 건이 늘어나긴 했지만 뭐 그 이전에 뭐 2천만 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한 10% 정도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번에 사라진 일자리가 다 회복되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용시장 봤었을 때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이게 아직 고용시장이 충분히 회복됐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와서 이제는 우리 역할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유동성 공급 안 할게, 이제 이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주의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바로 그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데이터인데요. 유가를 다시 보시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건 맞지만 지금 뭐 연초에 65불에서 지금 39불, 40불이면 여전히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들이 계속 이제 상당 기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낮게 유지가 될 거고요. 이 가운데 미국의 이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난달 물가가 0.4%, 0.3%를 기록을 했고요. 요번 5월달 물가는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그리고 전월비로는 지금 지난 4월이 마이너스 0.8%였는데 요번 5월은 마이너스 0.1%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뭐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지 지금 인플레를 우려할 그럴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분기의 미국 경제 데이터 예상치를 보면 지금 어디나요? 뉴욕 연준에서 예측하기로는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25% 정도가 지금 추산이 되고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로는 뭐 마이너스 53.8%. 요건 좀 과한 것 같고, 뭐 대략 한 마이너스 20%대 정도가 지금 뭐 리즈너블한 예상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시장이 상당히 앞서서 빨리 간 건 맞아요. 주가가 지금 뭐 다 회복을 거의 해버렸으니까. 근데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기 여건을 보고 후행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분기에 경제 지표는 미국이 마이너스 20%대 기록을 할 것 같고, 실업률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가 상당 기간 있을 거고, 요번에 사라진 일자리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 거고, 물가도 보면은 이제 뭐 0%대에 전년 동기비, 그리고 전월비로는 지금 마이너스대 물가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연준 입장에서 이번 주 FOMC에서 흔히 말하는 호키시한 매파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최근에 뭐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빨리 앞서가긴 했지만 여기서 먼저 재를 뿌리거나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을 유동성 파티라고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막 다들 사람들이 흥에 취해 있었을 때 술병을 치워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파티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만 놓으세요.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흥을 깨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연준 중앙은행이라고 주로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다들 신나가지고 주가가 지금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신나 있는데, 연준이 여기서 이제 흥을 깰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거냐인데, 일단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최근에 주가의 항세가 매우 가파른 건 맞고 앞서다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먼저 흥을 깰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좀 더 이 유동성 파티가 이어지게 음악을 끄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 찍으면서 이제 단기 유동 자금들이 1100조가 넘어섰다. 과연 얘네들이 어디로 갈 거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또 부동산 시장으로 좀 더 옮겨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이러한 그 위험자산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사실 이제 저는 그동안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저도 최근에 이제 이게 생각보다 유동성의 힘이 너무 세고, 또 경제지표는 반면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온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스탠스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있는 이 FMC가 현재 유동성 파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알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분수령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장 흥을 깰 것 같진 않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뭐 금리를 더 내린다거나 유동성 공급 규모를 더 늘린다거나 이제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른바 포워드 가이던스, 즉
내가 언제까지는 현재의 통화정책을 유지해 줄게. 뭐 금리 인상까지는 어떤 조건들이 되기 전까지는 안 올릴게. 뭐 이렇게 이제 구두로 약속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해서 현재의 가팔라져 있는 수익률 곡선을 뭐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금리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밴드 내에 머무르게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현재 미국의 수익률 곡선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녹색이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고 이제 파란색이 한국이거든요. 이제 비교하기 편하게 제가 두 개를 다 띄워놨는데, 이제 한국 지워버리고 미국만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1개월짜리 금리는 뭐 0.12, 그러니까 현재 기준금리가 0에서 0.25니까 딱 그 안에 있고요. 반면에 지금 30년 금리는 1.65, 이제 매우 가파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가파른 거는 경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죠. 지금 당장은 경기가 어려워서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차제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갈 거야. 이제 이거를 지금 이 채권 시장의 일드 커브는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커브는 향후 경기 회복,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장기 쪽 금리가 먼저 올라가 버리면 이 미국의 장기채 금리는 이른바 그 모기지 30년 금리하고도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하염없이 올라가게 되면 낮은 쪽에서 계속 금리를 그 정책 금리를 낮게 유지해도 장기 쪽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른바 실물 경제에는 좀 그 긴축의 효과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장기 쪽 금리도 일정 부분 이 수익률 곡선이 너무 가팔라지지 않게 중앙은행이 좀 통제해야 하는 정책을 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기대하는 게 바로 지금 이 수익률 곡선 제어입니다. 그래서 요런 정책들이 나올지는 사실 저는 지금 바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향후 정책의 수단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나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좋은 내용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위험 자산에 계속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기 위해 석탄을 부어주는 거나 석유를 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뭐 연준이 현재의 낮은 기준금리를 뭐 언제까지 유지시키든 또 뭐 장기 쪽 금리가 더 많이 오르지 않게 막아주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수동적인 거지 적극적으로 채권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낼 만한 재료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할 법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뭐 조금 더 위험자산 위주의 강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 섹터를 보면 지난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뭐 은행, 운수장비, 전기전자 뭐 이런 쪽이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그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사들였던 종목이 삼성전자, 뭐 셀트리온 뭐 등등이었고요. 또 기관 투자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우리나라 대표 IT 종목, 또 시클리컬 화학 뭐 이런 업종들까지 이제 고루 사고 있어서 이른바 이제 코스닥부터 시작해서 언택트주 또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랠리를 펼쳐졌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오히려 전통 경기민감주 시클리컬한 종목들로 지금 매수가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이러한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세 부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피날레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현재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먼저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 피날레를 좀 즐기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좀 위험 관리하는 시점들은 결국은 이 중앙은행들이 언제 파티에 음악을 끌지 술병을 치울지에 달려있는데, 일단은 요번 주 FOMC는 그렇지는 않지 않겠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있어 보인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사실은 주가가 변동성 보이면서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보게 되면 동학 개미들이 뭐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투자라는 게 내가 완전히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그게 내 돈이지, 그냥 평가 금액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잘 이제 흔히 말해서 팔고 나와서 차익 실현 잘하는 그거를 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위험 요인들, 뭐 미중 갈등이라던가 또 미국 내 흑인 사망에 따른 시위 확산, 이런 부분들은 좀 불안 요인이니까 요 부분들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앙은행들의 이제 유동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바뀔 수 있는지 요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가면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 시점들을 조금 이제 살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전망소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